여기 VIP 신분으로 대우를 받으며 유럽 공항을 통과해야 했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게 된 한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었지만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도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성이 그렇게나 콧대 높다던 프랑스 공항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제 소중한 조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려다가 한국이라는 제 조국 때문에 울다웃는 다소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되었고, 제가 겪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운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이런 지금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하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렇듯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은 기업으로 시작한 제 사업은 한국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덩달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죠. 우수한 교육을 받은 좋은 인재들이 회사로 들어왔고 한국이 더욱 첨단화 및 디지털화가 가팔라짐에 따라 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지금의 회사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윤리적 AI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회의에 초대받았고, 이건 내무부, 프랑스 통신부 등에서의 회의가 포함되어 있기에 한국이라는 제 자랑스러운 조국을 더더욱 알릴 매우 좋은 기회였는데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덕분에 제 회사가 큰 만큼 저는 제 조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유럽으로 국위선양을 하러 가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말로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는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엄청나게 수출되었고, 언어를 배워두면 언젠간 반드시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영어와 불어를 어느 정도 배워둔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제 언어 능력은 분명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설렘과 기대감은 파리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의가 진행되는 리옹으로 가기 위해 환승을 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일단 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탑승하기 위해 별도의 퍼스트 클래스 카운터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인 공항 직원은 제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이곳은 퍼스트 클래스 전용 카운터입니다. 이코노미 카운터는 옆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의 어조는 회의적이며 제 앞에 있던 백인 승객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일절하지 않았기에 저는 이건 분명 동양인인 제게 미묘한 인종차별을 한 것임을 곧바로 간파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에는 아시아 남성은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갈 여유도 자격도 소속될 수도 없다는 무언의 가정이 존재하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사실 저는 한 기업의 대표로 수많은 국제회의와 파견을 다녀봤기에 이러한 차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비슷한 차별을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이 되었고 이러한 차별은 없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전 세계 공항 중 가장 불친절하고 콧대가 높다는 프랑스 공항에서만큼은 아직도 동양인에 대한 무언의 차별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직원의 무례에 대해 최대한 정중하고 젠틀하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외국에 나갈 때 항상 저 자신이 조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티켓을 보세요. 티켓에 퍼스트 클래스라고 적혀 있네요. 하지만 프랑스인 직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손에 들고 있는 금으로 된 티켓과 제 아시아인 얼굴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할 뿐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당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사업가라고요? 글쎄요, 당신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무례에도 침착과 평정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납득시키기로 했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네요. 저는 지금 유럽연합 측의 초대로 리옹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기업 대표거든요. 동시에 저는 유럽연합 측의 초청장과 현재 모든 프랑스 국제공항에 설치된 생체 인식 ID 시스템 전체를 담당하는 저희 기업의 도장이 찍힌 두 번째 신분증을 꺼냈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의 기술은 이곳 공항의 첨단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곳 파리 공항에서 사용하는 생체 인식 체크인 시스템, 수화물 라우팅 AI,
게이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기업이 바로 저희 기업이고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이 프랑스 공항의 첨단화를 주도했다는 거였습니다. 제 회사는 이곳 공항의 인프라의 절반을 라이선스합니다. 저기 있는 키오스크요? 저희 팀이 얼굴 인식 모듈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귀하의 공항의 게이트 기술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유능한 한국인 직원들이 분기마다 이곳 공항의 시스템을 검토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저희가 이곳 공항에 제공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없으면 저는 분주한 중앙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곳이 펜과 종이로 돌아가게 되겠죠. 당신의 일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된다면 몇 년 전 저희의 기술이 이곳 공항에 도입되기 전처럼 이곳 공항은 밀려드는 수많은 입국객들을 도저히 처리하지 못해 다시금 최악의 혼란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솔직히 저는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은 저는 적어도 지금만큼은 VIP였고 별도의 외교부 직속 담당관을 통해 직통으로 인종차별에 항의를 하게 된다면 이 프랑스 직원은 즉각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기에 그저 조용히 상황을 넘기고 싶던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제 설명에 프랑스인 직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제게 사과를 건네오더라고요. 정말이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즐거운 비행 되세요. 그리고 저는 그를 향해 정중히 읊조렸죠.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서구적인 얼굴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조금의 소란 이후 저는 본격적인 보안 검사를 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을 겪어야 했죠. 바로 저는 보안 검사 중 모든 절차를 거쳤고 의심스러운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확인을 위해 옆으로 밀려났거든요. 백인 여행자들은 노트북, 코트, 물병조차 검사받지 않았고 심지어 꽤나 의심스러운 행색을 한 경우조차 문제없이 통과했는데 오직 동양인이었던 저만큼은 신발을 벗고 가방을 열고 전자제품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다소 강압적인 요청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무작위 점검입니다. 빠르게 신발을 벗고 가방을 여세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무작위 검사가 제게 닥친 건 그저 우연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이 제게 다가온 건 그저 제가 만만한 동양인이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이곳 보안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한국산 지능형 스캐너 시스템이었고 프랑스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한국의 보안 표준 프로토콜과 통합하여 이곳 보안실의 막대한 효율성을 가져다 준 건 바로 한국의 기술, 즉 저희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마도 당신이 수동으로 스캔의 논리 값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보안 요원이 끼어들었어요. 이봐요. 우리는 시스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요구에 불응할 시 당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는 매우 강압적이었지만 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 공항의 게이트 위협 탐지 알고리즘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는 얼굴이 아닌 생체인식 행동을 스캔하여 인종 프로파일링을 제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AI 비전 시스템의 48%를 설계합니다. 이 단말기를 스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 코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편견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즉, 만약 이곳 공항의 시스템이 저에게 신호를 보냈다면 당신이 제 외모에 따라 수동으로 코드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연합의 초청을 받는 VIP고 프랑스 외교부는 제게 직접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 내무부에 직접 그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분기의 이후 차별방지감사위원회에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유럽연합 측에서 받은 초청장을 들이밀었고 그 즉시 의기양양한 채 저를 둘러싸서 끌고 가려던 여러 명의 프랑스 보안 요원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리고 그중 가장 직위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요원이 조금 전과는 다른 정중한 태도로 제게 질문을 해왔죠. 실례합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다급히 다른 요원들에게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를 빨리 통과시켜. 그는 한국인이라잖아. 한국이 없으면 이 공항의 절반이 폐쇄되는 거 몰라? 새로운 게이트 보안, 새로운 분석 플랫폼 등 이 공항의 모든 보안 절차들은 전부 다 한국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 프랑스는 아직 그러한 기술력이 없거든.
한국 없이 이 공항이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의 시스템이 멈춘다면 우리 공항은 30분 이내로 전면 폐쇄 상태에 빠지게 될 거야. 결국 처음에 저를 막아섰던 보안 요원이 겁에 잔뜩 질린 채 제게 속삭였죠. 선생님,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 없는 차별에 완전히 질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인들이 저와 같은 차별을 겪을까 두려워 이 사태를 확실히 바로잡기로 결심했죠. 이봐요. 사실 저는 당신들이 왜 동양인을 차별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당신들은 제가 한국인인 줄 모르고 차별을 했겠지만 그건 당신들의 크나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도 전부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공항이 2026년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며 공항 폐쇄까지 의논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신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이곳 공항은 긴 대기 시간과 빈번한 게이트 할당 오류, 종이 기반 프로세스로 인한 직원 비효율성, 빈번한 수화물 분실 및 혼잡으로 인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고 결국 국제항공사들은 이곳 공항을 건너뛰고 다른 노선을 할당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 공항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치며 폐쇄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프랑스 교통부가 이곳 공항에 한국 기술력을 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프랑스는 2027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한국의 선진 공항 인프라 시스템을 이곳 공항에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서유럽에서 가장 입국 수속이 느리기로 악명 높았던 이곳 공항이 어떻게 변했나 좀 보세요. 인천공항용으로 개발된 바이오메트릭 게이트 AI는 얼굴과 여권을 통합적으로 인증할 수 있어서 이곳 파리공항의 승객 1인당 평균 처리 시간을 12분에서 1.8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이곳 공항에서 수속 업무를 보던 300명 이상의 직원을 고객 서비스 역할로 전환하여 해고를 방지했죠. 수화물은 또 어떻고요? 이곳 공항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가방이 분실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엉터리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기반 컨베이어 로직을 활용한 예측 라우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각 수화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 기능을 제공한 이후 이곳 공항은 3개월 만에 수화물 분실률 98.7%가 감소하는 기적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곳 공항에서 정리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던 수백 개의 수화물 처리 업무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더욱 많은 국제항공사가 이곳 공항에서 운항을 재개하면서 공항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곳 공항의 폐쇄를 막은 결정적인 한국의 기술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 공항에 한국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사용하던 AI 비행 흐름 최적화 엔진을 도입한 것이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비행량, 항공기 크기, 승객 밀도 및 연료 부하를 분석했고 덕분에 파리 공항의 게이트 할당 오류는 주당 22건에서 0건으로 감소하는 기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 이곳 공항은 100명 이상의 지상 운영 인력 감축을 방지할 수 있었고 1분기 내에 공항 지연 위약금으로 1,400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항공 당국은 공개 연설에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을 정도니 이곳 공항이 되살아나는 데 기여한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대단한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플 지경이죠. 이제 당신들이 왜 한국에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 대부분이 저희 회사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국은 중소기업들마저 프랑스의 웬만한 대기업들의 기술력을 아득히 능가하는 기술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구사일생한 당신들이 어떻게 한국인들을 차별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저희 회사가 이곳 공항의 기술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를 중지한다면 이곳 공항의 신뢰도는 급추락하여 당신들은 곧바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것인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감히 한국인을 얕잡아 보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자 보안 요원들은 전부 얼굴이 사색이 되며 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약간의 침묵 뒤에 이곳의 책임자가 달려와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한국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곳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거쳐보셨다면 한국 국적자가 얼마나 존경받고 대우받는지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다른 국적자와는 달리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3초 만에 이곳 공항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저희 공항에서 중국 국적자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려대던지 저희는 저희도 모르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양인 입국객들 중에는 중국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국적자에 비한다면 한국 국적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당신을 중국인으로 오해한 모양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방지하고자 더욱 노력할 테니 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는 다른 한국인들이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탑승 전 남는 시간에 라운지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는데 이곳 프랑스 공항의 VIP 라운지는 한국 국적자와 더불어 미국 등의 인류의 선진국 출신들에게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기에 저는 다시금 제 조국인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채 공항 라운지로 향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VIP 라운지 이용은커녕 어딜 가나 차별을 받기만 할 뿐이었던 제 조국은 전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발전을 이어나가며 어디서든 대우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제 한국 여권을 보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라운지에 입장시켜주는 라운지 직원과는 달리 라운지 안에 있던 몇몇 프랑스인들은 동양인인 제가 이곳 라운지에 입장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싸우기도 지쳤고 이곳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곳 라운지에 도입된 저희 회사의 기술이 잘 작동하고 있나 테스트를 할 부분도 있었기에 애써 그들의 불쾌한 눈빛을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녹차 한 잔과 슬림한 검은색 태블릿을 들고 조용한 구석에 앉았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소식을 최신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프랑스 여행객 2명이 불량스럽게 제게 접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요. 당신은 중국인인가요? 당신은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 도대체 중국인이 이곳 라운지에 어떻게 입장한 건가요? 그는 중국인 기술 리셀러가 분명해. 중국인들은 늘 특허를 무시하고 기술을 훔치지만 특허를 만들지는 않는 족속들이거든. 왜냐하면 그들은 베끼기만 할 줄 알지 자신들의 것을 직접 만들 실력은 없기 때문이지. 이건 대꾸조차 아까운 수준 낮은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영어를 구사하며 짧게 대답했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처럼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중국어나 일본어, 한국어는 다 똑같이 시끄럽게 들릴 뿐이라며 근거 없는 비하를 계속해댈 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동양인 남성인 저는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던 모양이었고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으로 인식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제 편이 되어 무례한 프랑스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지금 한국인 보고 어떻게 라운지에 들어왔냐고 시비를 건 거야? 무식하긴. 한국 여권은 193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야. 한국 여권은 프랑스 여권보다도 가치가 높은 선진국 여권이지. 그러니 한국인이 이곳 VIP 라운지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냐? 프랑스가 한국을 얕잡아 보는 건 마치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가 그를 졸부라고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프랑스는 나라 자체가 아예 굴러가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 프랑스의 세관 AI, 항만 추적 시스템, 생체 인식 스캐너 소프트웨어는 죄다 한국산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고 현재 첨단 기술을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21세기판 한국의 노예 국가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 실제로 작년에 프랑스의 한 세관 직원이 한국 연구원을 조롱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2주 후 프랑스의 한국 AI 수입 허가는 조용히 갱신되지 않은 적이 있었지. 이 한 건의 결정으로 프랑스 경제는 1억 1200만 유로의 손실을 입어버렸어. 현재 한국의 기술력은 프랑스의 효율을 증대시켜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인데 감히 한국을 무시하다니 당신들의 헛소리로 프랑스가 또 얼마큼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정신을 차릴까? 당장 이 한국인 신사분께 사과드리지 못해? 그러나 이러한 자국 사람들에게도 비판을 받는 상황에도 그들은 너무나도 끈질겼어요. 그들은 과장하지 말라며 한국은 잘 쳐줘야 선진국 문턱에 간신히 올라오는 아시아 국가일 뿐인데 어떻게 인류의 선진국인 프랑스를 좌지우지할 수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프랑스인이 나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한국은 전 세계 3나노미터 반도체 공급량의 40%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이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프랑스 디램 및 낸드 스토리지 수요의 90%를 공급하고 있고, 이 말은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 프랑스의 모든 기술 기업들은 싹 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프랑스 전략산업 협약의 일환으로 한국 엔지니어나 VIP에 대한 모욕은 공동기술 보조금, 항공 배터리 연구, 원자력 모듈형 원자로 협력에 수십억 달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신 같은 멍청한 프랑스인들의 인종차별로 인해 드러난 상황인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의 멍청함을 동네방네 광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당신 같은 멍청이들은 같은 프랑스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네요. 프랑스가 인종차별로 유명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도 전부 당신들 같은 바보들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던 프랑스인들은 라운지에 있던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채 완전히 묵사발이 났는데요. 심지어 프랑스인 VIP 라운지 직원은 한국 국적자는 명백한 이곳 공항의 VIP가 맞다며 차별을 일삼는 건 라운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그들을 그대로 라운지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기에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음에도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위기를 극복한 상황에 다시금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뿐이었어요. 한국의 높은 국격과 위상이 저를 다시 살려준 거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대우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준 거라는 생각에 그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무궁한 감사와 존경을 느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VIP 라운지 직원들과 다른 프랑스인들의 위로와 사과를 받으며 라운지 밖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아직 비행기 탑승 전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곳 공항의 면세점에 도입된 저희 회사의 기술인 재고 스캐너를 체크해야 했고, 그렇게 면세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들어간 곳은 명품 신발 매장이었는데요. 저는 명품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기에 그저 신발 매대 앞에 QR코드를 유심히 체크하며 회사의 기술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죠. 그러나 제 외모가 다른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한국인처럼 세련되게 생기지 않아서인지 저는 이번에도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면세점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미묘한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신발은 꽤나 비싸거든요. 저희 옆 매장은 조금 더 저렴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직원의 친절이라고 느끼겠지만 해외 경험이 많은 저로서는 이건 동양인은 가난하다는 편견에서 나온 고의적인 차별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직원은 다른 백인 고객들에게는 그렇게나 친절할 수도 없는 응대를 하고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동양인 관광객들에게만큼은 절도범이라고 의심을 하듯 딱 달라붙어서 감시를 한다든지 어차피 구매하지 않을 것을 잘 안다는 듯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한다든지 하며 노골적인 차별을 일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프랑스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나라구나 싶으면서도 그저 저는 제 할 일을 하면 됐거든요. 저는 이곳 면세점의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갔고 이곳 매장에 도입된 저희 회사의 기술을 테스트해도 되는지를 정중하게 물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그는 속사포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곳 면세점 매장이 한국 덕분에 얼마나 큰 이익을 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이곳 결제 기계에 재고인식 시스템을 구축한 것 덕분에 효율성이 50% 이상 올라갔을 뿐더러 CCTV의 얼굴 인식 보안에 도난 방지 알고리즘 덕분에 이젠 더 이상 도난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어찌나 물건을 훔쳐대고 또 가짜 제품을 들고 와서 진짜 제품이냥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해대던지 저희 매장은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 덕분에 그러한 피해를 볼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큰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 한국 덕분이에요. 그랬습니다. 제가 이곳의 여직원에게 푸대접을 받았던 이유도 전부 중국인들의 행패 때문인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곳 여직원의 무례는 계속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대놓고 제게 면박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이곳 매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건을 훔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차별적인 발언을 듣자마자 이곳 책임자는 참지 않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이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인은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아.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명품을 소비할 구매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데 이들이 무슨 이유로 물건을 훔치겠어? 아니,
애초에 이곳 공항의 명품 매출의 30% 이상이 한국 여행자들로부터 발생했기에 내가 이곳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도 전부 한국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당장 이분께 사과드리지 못해? 사실 저는 그녀에게 딱히 사과를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시스템을 체크하고 곧 있을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는데 정신이 팔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이를 더 키울 뿐이었죠. 한국인이면 뭐 어쩌라고요? 그래봤자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똑같은 아시아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 매장이 한국 덕분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프랑스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고 멋진 국가인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한국이 없어도 프랑스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발언에 저는 그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지며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책임자는 그녀의 발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듯 눈을 잇는 힘껏 불알이며 다시금 속사포 같은 반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 말은 가정부터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중국과 동급의 그저 별볼일 없는 국가가 아니라 프랑스보다도 부유한 선진국이거든. 실제로 한국인은 유럽에서 1인당 럭셔리 소비력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인 여행객을 앞지를 정도로 엄청난 구매력을 보여주고 있지. 물론 프랑스는 루이비통, 샤넬, 디올,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 강국이야. 그런데 이러한 패션 브랜드는 한국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알아? 패션은 사치제고 없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의 삶의 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거든. 그러니 소비력이 좋은 국가들이 패션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프랑스도 이제 끝이라는 거야. 특히나 파리, 칸, 니스의 몇몇 디자인 브랜드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에 내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더 이상 프랑스를 찾지 않게 된다면 프랑스는 패션 산업부터 줄줄이 무너지며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고 말 거야. 실제로 얼마나 한국이 부유한 국가고 한국인들의 구매력 수준이 높았으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국가 자체가 한국인들의 소비 때문에 굴러가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들이 등진 국가는 그야말로 괴멸적인 피해를 보기도 했지. 몇 년 전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악화되었을 때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을 찾지 않았고 결국 그때의 일본은 사치제 산업부터 줄줄이 붕괴하며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찾아왔거든. 한국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고급 호텔, 그리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는 부유한 사람들이기에 일본은 패션 산업에서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를 봄과 동시에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연이어 붕괴가 일어나며 국가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렸어. 반면에 한국의 손해는 거의 없었지. 왜냐하면 한국은 사치제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닌 반도체나 배터리 등 국가를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력을 수출하는 국가기에 한국은 일본의 물건을 불매해도 일본은 한국의 물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는 수밖에 없었거든. 지금의 한국과 프랑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한국인 여행객들은 이웃 시민들보다 1인당 소비액이 2배 이상 많으며 이건 한국인들의 실질적인 부는 유럽 국가들보다 2배나 높다는 소리인데 만약 프랑스가 이러한 거대 고객과 등을 지게 된다면 프랑스는 그야말로 괴멸적인 피해를 보게 되지만 프랑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너는 한국인들 덕분에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신사분께 사과를 드려야 해. 만약 내 불친절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프랑스를 찾지 않게 된다면 그건 너 하나의 생존권이 아닌 프랑스 전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니까 말이야. 결국 책임자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를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책임자는 자신이 신뢰를 범한 것도 아님에도 연신 사과를 덧붙이며 제게 웰컴 기프트까지 제공하려고 했기에 저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황급히 자리를 피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십수년 전의 해외 경험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그때는 이러한 노골적인 차별이 당연했고 그 누구도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갖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여권만 보면 오히려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 제게 헌신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상황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였거든요. 물론 중국 때문에 한국인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은 무척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국 여권 하나에 전 세계가 벌벌 떠는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실력만큼은 이젠 전 세계가 인정한다고 할 수 있을 테죠. 저 또한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한국의 국격 상승과 국위 선양에 일조했다는 점에 엄청난 자부심과 영광을 느끼는 한편, 이렇듯 한국의 전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압도적인 속도의 국격 상승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다시금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